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이곳에서 울고 웃기는 사연들을 듣는 시간이 하루에 낙일 정도로 잘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도 만만치 않은 사연을 가져서 그런지 더욱 공감이 가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세상엔 참 별일도 있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답니다. 친구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잦은 소개팅에서 별로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남자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후덕한 외모에 성격이 좋아 보여서 처음부터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남편이 워낙 먹는 거에 진심이어서 데이트할 때는 맛집을 엄청 다녔어요. 저는 입이 짧아서 못 먹어본 것도 많았는데 남편 덕에 새로운 음식들도 참 많이 먹었죠. 이게 수구레라는 거야. 이거 처음 먹어보지? 도대체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어? 맨날 떡볶이만 먹고 살았어? 나랑 결혼하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챙겨줄게. 우리 결혼할래? 아, 뭐야. 무슨 프로포즈를 이런 식당에서 해? 다시 정식으로 하면 생각해 볼게. 그런 거는 다 허세고 나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말을 하는 게 진짜지. 결혼은 현실이잖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 가자. 좋지?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급작스럽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때쯤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좀 마음이 급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 받고 얼떨결에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죠. 시댁은 연식이 좀 된 복도식 아파트였고 가장 끝에 있더라고요. 남편을 따라 긴장해서 따라가는데 집 앞에 갈수록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약간 구수한 것 같기도 하고 구린 것 같은 메주 냄새 같았달까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그 냄새가 확 끼쳐서 순간적으로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며느리감이 온다고 해서 내가 저녁을 해놨다. 이런 시어미가 어딨니? 얼른 들어와서 저녁 먹자. 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해서 청국장 좀 끓였다. 우와, 맛있겠네. 진짜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까. 돼지고기 많이 넣었어? 그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식탁에 바로 앉아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청국장을 끓여서 이런 쾌쾌한 냄새가 났구나 싶었죠. 반찬들이 접시에 담겨 나온 게 아니고 플라스틱 반찬통에 둔 채로 그냥 먹더라고요. 제 앞에 놓인 밥그릇엔 김치국물 같은 게 묻어있고 숟가락은 기름칠한 것처럼 미끈거리고 한마디로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개걸스럽게 맛있게도 먹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저를 지켜보는 게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었죠. 우리는 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일을 하러 다니면서도 우리 아들 밥은 절대 안 굶겼어. 매 끼니마다 새 반찬에 새국 해주려고 했고 고기도 절대 안 끊기게 먹였어. 결혼하면 다 네가 해야 할 거니까 아침에도 남편 밥 잘 챙겨줘. 알겠니? 그런데 전 요리는 잘 못하는데요. 저도 일을 해서 아침에 밥은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요. 얘 좀 봐. 처음 인사하러 와서 말대답 따박따박 하는 것 좀 봐. 요즘 애들 진짜 무섭다더니 그게 정말이네. 그래서 지금 아침밥을 못하겠다는 거야? 아,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어디 가서 밥 굶고 다니는 거 봤어? 우리 수연이 오늘 처음 봤는데 부드럽게 좀 넘어가요. 수연이 너도 그냥 네 하면 되지. 한마디 할까 했지만 시모가 어찌나 저를 흘겨보는지 그냥 입을 다물었네요. 그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야 했는데 왜 바보처럼 결혼식까지 해버렸는지 과거의 저를 저 자리에서 좀 끌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그렇게 얼떨결에 상견례도 마쳤고 결혼식 날짜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부모님도 남편의 인상이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딱히 반대는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시고 계시고 어머니도 작게 옷가게를 하시는데요.
그에 비해 시부는 일 그만두고 놀게 된 지 꽤 됐고, 시모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종종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위될 놈은 직장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집이 영 탐탁치 않다. 그럼 생활비는 네 남편이 되는 거냐? 그렇게 살면 네 돈도 들어가게 되고 힘들 수가 있어. 잘 알아봐라. 아버지가 결혼식을 앞두고 한마디 하시길래 저도 좀 걸리더라고요. 바보 같았던 저는 시댁 생활비 생각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죠. 근데 지금 시부모님 댁에서 자기가 같이 살잖아. 생활비는 누가 되는 거야? 자기가 내고 있어?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일을 하니까 좀 더 내지.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어. 생활비 별로 안 들어. 엄마가 식당에서 일해서 반찬도 많이 가져와서 장도 잘 안 봐. 우리 집에서 손 벌릴까 봐 그래. 아버님이 뭐라고 하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해. 친정과 시댁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그 중간에 신혼집을 얻기로 했는데요. 시부가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 옆동에 아는 사람이 전세를 놓았다고 거길 신혼집으로 얻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 너무 가까워서 저는 반대했지만 남편은 시부가 전세금 다 내준다는 거에 혹해서 무조건 시부 뜻에 따르자고 엄포를 놓았죠. 아무래도 친정아버지가 생활비 문제로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었나 봐요. 친정 부모님도 돈을 보태주신다고 더 새 아파트로 가라고 했지만 남편이 엄청 심하게 거절을 하지 뭐예요? 남자가 집 해오는 건 당연한 거죠. 걱정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다니까 당분간 살다가 돈 벌어서 더 좋은 데로 집 살려고 합니다. 결국 남편 뜻대로 시댁 옆동에 살게 되었답니다. 뭐 다음이야 안 봐도 비디오죠. 전 진짜 그 아파트 너무 오래돼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돈 보태주겠다는데도 싫다고 하더니만 아파트 전세 얻어준 거 하나로 사람을 들들 볶기 시작하더군요. 너는 참 남자 잘 만난 거다. 시부모도 잘 만났지. 암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아파트 떡하니 해주고 집세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시부모가 몇이나 되겠냐? 그럼 넌 복 받은 거야. 나는 쥐뿔도 없어서 사글세 지하에서 신혼 시작했다. 그에 비하면 얼마나 대거리니? 그만큼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알았니? 바로 옆동에 사니까 시모가 어찌나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제가 밥 안 한다고 했던 걸 기억해서인지 거의 매일 저녁에 퇴근하면 시모가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예, 일 끝났지? 우리 집으로 바로 와서 저녁 먹어라.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 저녁 해다 바치는 시어머니 있음 나와보라고 해라. 오늘은 제가 늦게 끝나서 못 갈 것 같은데요. 상훈 씨만 먹여서 보내주세요. 오늘도 못 와? 너 일부러 안 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맨날 야근이야? 아유, 알았다. 우리 아들이라도 먹여야겠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시모의 위생관념은 진짜 빵점이었어요. 처음 인사하러 간 날에 났던 그 쾌쾌한 냄새는 갈 때마다 계속 나더라고요. 도대체 집안에 뭘 두면 그런 냄새가 날까 궁금해서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집이 더러워요. 걸레질도 잘 안 하는지 묵은 때와 먼지도 가득하고 특히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릇마다 미끄럽고 잘 닦여있지도 않고 미칠 것 같았죠. 제가 시댁 가면 제일 먼저 창문 활짝 열고 환기시키는 일인데 그렇게 해도 냄새는 절대 안 없어지더라고요. 밥 먹고 제가 설거지를 뽀득뽀득 해놔도 다음에 가면 또 더러운 그 상태고요. 한 번은 걸레 삶던 양푼에 나물 묻히는 거 보고는 진짜 눈을 의심했답니다. 그러니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야근이라고 안 가고 약속 있다고 안 가고 먹기 좋아하는 남편만 계속 혼자 보냈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도 슬슬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연애 때 식당에 가면
제 앞에 먼저 음식을 놔주고 챙겨주곤 했었는데 결혼식 딱 올리고 나니까 180도 달라진 거 있죠? 하긴 달라진 게 아니고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을 해야겠네요. 무슨 먹는 거에 목숨 건 인간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밥 먹을 때면 혼자 고기 반찬 빨리 다 집어먹는 건 뭐 당연했고요. 제가 고기 넣은 찌개라고 끓이면 냄비 안에 먹던 숟가락 넣고 계속 저어가면서 고기부터 다 찾아 먹는데 너무 비위가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국그릇에 떠줬잖아. 그거 다 먹고 또 먹으면 되지. 왜 더럽게 냄비를 휘저? 아, 내가 다 먹을 건데 뭐 어때? 왜 먹는 거 가지고 타박이야? 서럽게. 자기, 그거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럼 나 줘. 어느 날은 미역국을 끓였는데 냄비 휘젓는 게 너무 싫어서 국그릇에 딱 먹을 만큼만 퍼주고 냄비는 숨겨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밤에 냉장고에 둔 냄비 찾아서 고기만 싹 건져 처먹었더라고요. 다음날 미역국을 데우는데 미역만 있고 고기는 보이지가 않아서 알게 된 거였죠. 그럼 미역도 같이 처먹던가 냄비째 다 처먹던가 침 묻은 숟가락으로 다 휘저어 넣었을 생각하니 비위 상해서 다 버려버렸네요. 저는 진짜 먹는 거에 크게 욕심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자꾸 식탐을 부리고 제가 항상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배달을 시키면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지 않고 1층 현관문에 놔두라고 요청했나 보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신경을 안 써서 알 수도 없었고 그냥 남편이 들고 들어왔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치킨을 시켰는데 상자 안이 휑하게 빈 거예요. 자기야, 이거 치킨이 이상해. 다리도 하나도 없고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 배달원이 요즘 많이 훔쳐먹는다던데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전화 좀 해봐. 배고프면 좀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전화까지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상자가 빈 게 딱 보이는데 이걸 그냥 둔다고? 내가 전화할게. 기다려봐. 아, 전화하지 말라고. 사실 내가 먹었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방금 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먹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1층에서 받아가지고 들고 올라오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한두 개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봐. 짜증나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층에서 받아서 혼자 닭다리 2개를 다 먹으면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시키면 짜장면도 먹으면서 들어오고 피자도 1층에서부터 가져오면서 거의 반은 다 먹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왜 저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어차피 둘이 먹을 거고 자기가 더 많이 먹을 거면서 왜 1층부터 먹으면서 오는 거죠? 내가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식탐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저러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짜증부터 내서 대화하기도 지쳤죠. 그래서 남편하고는 배달 음식도 잘 시켜 먹지 않게 되었어요. 저런 꼴을 보느니 그냥 안 먹고 말지 진짜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옆에 살면서 시모가 거의 매일 전화를 하니까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더라고요. 막상 받으면 별 말도 아니에요. 주로 지 아들 아침에 뭐 먹었는지, 청소는 매일 하는지, 이딴 거 물어보려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꼭 전화하는 거죠. 그날도 주말엔 좀 쉬려고 했더니 시모가 불이 나게 전화를 해댔어요. 점심 먹으러 와라. 오랜만에 큰맘 먹고 돼지갈비 했으니까 얼른 와. 우리 아들이 돼지갈비라면 아주 환장하거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아주 신나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식탁에 억지로 앉았죠. 근데 웃긴 게 자주 가서 먹다 보면 식탁에 자기 자리가 자연스레 정해지잖아요. 근데 제 앞에는 김치랑 나물 반찬만 있는 거 있죠. 돼지갈비 먹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찌나 멀리 있는지. 하나 잡으려면 어정쩡하게 일어서기까지 해야 되더라니까요. 옆에서 쩝쩝 소리 내면서 개걸스레 먹는 남편을 보니 밥맛도 뚝 떨어져서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먹는 걸로 사람 차별하는 게 울컥해서 돼지갈비 접시를 제 앞으로 확 끌어다 놨죠. 갈비 좀 먹으려는데 팔이 안 닿아서요. 어머니, 이거 시금치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거 드릴까요? 이 고추도 좀 가져가세요. 저는 일부러 제 앞에 있던 풀떼기들을 시모 앞으로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는 돼지갈비를 일부러 막 헤집어서 가장 살 좀 많은 걸 잡고 뜯기 시작했죠. 아니 그래도 좀 여기다 당겨놔야지. 너만 먹니? 아버지랑 네 남편 먹게 좀 밀어놔라. 아버님이랑 이 사람은 팔이 기니까 잘 집어먹잖아요. 저는 아까부터 먹으려고 해도 영 손이 닿아야 말이죠. 이대로 두세요. 괜찮죠? 시모가 떨떠름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제가 큰 갈비로만 쏙쏙 빼먹으니까 점점 얼굴이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 갈비도 막 뺏어 먹어버리고는 배에 두드리며 거실에 턱 하고 자리 잡고 앉았죠. 너 아주 잘 먹는구나. 아니 혼자 다 먹었으면 설거지는 네가 해야지. 거기 앉아서 팔자 좋게 뭐 하는 거야? 제가 뭘 다 먹어요? 저 사람이 절반은 혼자 다 먹었는데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설거지하는 거래. 얼른 가서 해. 저는 남편 옆구리를 꾹꾹 찌르며 남편을 재촉했어요. 그걸 본 시모가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제가 아주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잡네 잡아. 왜 네 남편이 설거지를 하니? 힘들게 일하고 좀 쉬려는 애를. 어머니, 제가 회사 더 늦게 끝나고요. 제가 더 많이 일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며느리 잡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저는 휙 쏘아붙이고 현관문을 나와버렸어요. 벙쪄있던 시모가 문 밖에서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며느리 살이 한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네. 아주 거저로 결혼해놓고 지가 아주 최고 잘난 줄 알아? 제가 집에 채워놓은 혼수가 얼만데 그 아파트 전세해줬다고 말끝마다 공짜 결혼했다는 소리를 해대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 일 이후로 다행히 시모도 저한테 집에 먹으러 오라는 소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도 안 가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계속 평화로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디어 이혼을 결심할 만한 사건이 터져버렸답니다. 남편하고도 대면대면해져서 일부러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저를 기다렸던 건지 거실에 앉아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잊어버리지 않았지? 내가 요즘 유명하다는 그 호텔 뷔페 예약했어.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거기가 1인당 얼만데 그걸 예약했단 말이야? 요즘 생활비 많이 나가서 여윳돈도 얼마 없을 텐데. 넌 네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우리 엄마 뷔페 모시고 간다는데 뭐 어때? 넌 싫으면 오지 마. 이미 예약도 했고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안 가면 네 손해지. 어쩌면 말을 저렇게 재수없게 하는지. 연애 때 다정했던 그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시모의 생일날이 되었고 호텔 뷔페에 가게 되었는데요. 시모가 엄청 흥분해서 어찌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들어가자마자 나가고 싶더라고요. 뭐 남편의 식탐이야 뻔히 알고 있으니 또 가서 얼마나 먹어댈까 그 생각만 들고요. 역시나 남편은 제일 비싼 것들만 몇 접시씩 한 번에 가져와서 개걸스레 입에 털어넣기 시작했어요. 호텔이라 그런지 재료가 진짜 싱싱하네. 분위기도 좋고.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호강을 하네. 너도 참 복받은 줄 알아. 이렇게 잘난 남편 둬서 공짜로 시집와서 호텔에서 밥도 먹어보고. 저 여기 이미 여러 번 와봤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왜 자꾸 공짜로 결혼을 했다고 하세요? 전 진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왜 이래 좋은 날에. 그만해. 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먹어. 엄마도 그만하시고 자자 얼른 드세요. 비싼 데 왔는데 비싼 걸로만 많이 드세요. 이런 반찬 같은 건 먹지 말고요. 시모가 입을 삐죽이며 조용히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도 시모 생일인데 분위기는 맞춰줘야지 싶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는 척 했죠. 남편은 무슨 푸드파이터 마냥 먹어제끼는데 옆에 앉아있기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보고 웃으면서 지나갈 정도였거든요.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요. 시부는 공짜 와인이라면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주정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그 와중에 시모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서 접시에 담긴 고기를 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뷔페 가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 이 손 좀 치워봐. 그것도 뭐 적당히 숨겨서 담아야지. 떡하니 대놓고 담으니 쪽팔려서 미치겠더라고요. 당연히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서 시모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니, 왜 안 되는데? 아니, 지금 내 뱃속에 들어가는 거랑 가져갔다가 나중에 내 뱃속에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달라? 내가 내 돈 내고 와서 정당하게 싸간다는데 당신이 뭔데 안 된대? 시모가 소리를 질러가며 진상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나와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 나중에 집에 와서는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 혼자 말도 없이 가버리면 어떡해? 가면 간다고 말을 하던지. 도대체 점점 왜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한 짓 하는 건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이야. 거기서 그렇게 진상을 부리는데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정 떨어진다는 거야. 니네 부모님이 그랬어도 그렇게 가버렸을까? 시부모도 부모야. 옆에 있으면서 쪽팔리면 같이 쪽팔리고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거 좀 싸우는 게 뭐 어때서? 뷔페 가면 좀 싸울 수도 있지. 니네 부모님? 말 다 했어? 나야말로 니네 집에 정이 다 떨어졌어. 난 평생 살면서 내 주변 누구도 뷔페 가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 없거든? 이제 곧 우리 아빠 생신인 거 알지? 시부모도 부모면 장인 장모도 부모 맞지? 내가 기대하고 있을게. 그래, 너 아주 잘났다. 잘난 마누라 모시고 사느라 아주 힘들어 죽겠네. 남편 놈은 불쑥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봤자 옆동 지네 집에 갔을 게 뻔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집에 돌아오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시모한테 전화 오는 것도 일절 받지도 않고 일주일이 흘러갔죠.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남편이 슬며시 집으로 들어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이미 남편 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화도 안 나고 관심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동네 아저씨 대하듯이 대했어요. 제가 대답도 다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뒷단에는 제가 다 풀렸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면서 2달 정도 흘렀고 친정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죠. 주말에 우리 집 가야 되는 거 알지? 아버지 생신이시잖아. 그래, 알아. 걱정 마. 내가 그 근처 맛집 찾아보고 있으니까 내가 한턱 제대로 쏜다. 연애 때부터 맛집은 잘 찾아다녔던 터라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주말에 친정에 가게 되었고 남편이 자신있게 부모님을 모시고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도착한 곳은 동네 근처의 돼지갈비집. 그것도 무한리필 식당이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잘 찾아온 거 맞아? 여기가 이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랍니다. 아버님, 돼지갈비 좋아하시죠? 그래. 돼지갈비 좋지. 그래, 그럼 한번 가보세. 가긴 뭘 가? 당신 진짜 1억이야? 니네 엄마 생일엔 그 비싼 호텔 뷔페를 가더니 우리 아빠 생일엔 이딴 데를 와? 누굴 지금 거지로 알아? 아니, 요즘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그랬지. 내년엔 더 좋은 데로 가고. 생일이야 매년 돌아오는 거잖아. 내년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나 사이에 내년이 있을까? 네가 이따위로 하는데 너한테 기대한 내가 미친 거지. 엄마 아빠 내려요. 우리 택시 타고 가게. 저는 당황한 부모님을 억지로 차에서 내리게 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부모님은 저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시며 어서 가서 남편과 화해하라고 닥달하셨죠.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시작했고 얼른 예약을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도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니 시모한테 말했는지 시모한테도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전화를 벌컥 받았죠. 너 당장 집으로 와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남편한테 대들어? 아니 당장 돈이 모자라서 형편대로 대접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네 남편이 입을 싹 씻었니? 지 딴엔 잘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남편을 면박을 줘? 어머니 생일 때 뷔페 갔을 때도 생활비는 계속 모자랐거든요. 그리고 그 뷔페 값도 결국 제가 카드값 다 물었거든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니까 제 돈으로 챙기면 문제될 거 없는 거죠? 지 주제도 모르고 또 대드는 것 좀 봐. 요즘은 다 반반 결혼해서 집도 다 같이 해온다던데. 너는 남편 잘 만나서 맨몸으로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좀 잘하고 남편한테도 순종하고 살아야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대꾸를 해? 참나, 제가 해간 혼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들으면 진짜 땡전 한 푼 안 보태고 결혼한 줄 알겠네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으니까 더 이상 미련도 없네요. 끊어도 되죠? 저는 다음 날에 바로 출발하는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예약해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 돈이나 호텔 뷔페 값이나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났거든요. 남편 놈 약 올리려고 일부러 여행사에서 보낸 메일을 남편한테 보냈죠. 역시나 확인을 하고는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대더군요. 며칠 친정에 머물렀던 저는 단판을 지을 생각으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시모가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집도 못 해온 게 지네 부모 여행을 보내줘? 그것도 해외로? 네가 가니 배 밖으로 나왔지. 감히 내 아들 돈으로 그딴 짓을 해? 그쪽 아들 돈이 아니고 내 돈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좀 확인 좀 하고 말을 내뱉으세요. 왜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는데 우리 부모님만 보내주니까 배가 아파요? 그럼 그쪽 아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요. 나한테 성질내지 말고. 뭐? 그쪽? 이게 아주 막 나가자네.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게 굴러 들어왔어? 너 당장 이혼해. 너 같은 애랑은 무서워서 같이 못 사니까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네, 그러려고요. 자, 여기 이혼 서류. 여기 도장 찍어서 줘. 내가 내일 갖다가 낼 테니까. 뭐? 이런 건 언제 준비했어?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우리 부모님도 제주도라도 여행 보내드리면 다 해결될걸.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 걸로 내가 빌어야 돼? 너도 나 정 떨어졌다며. 빨리 도장 찍어. 지켜보던 시모가 악을 쓰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훨씬 키가 컸던지라 저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모의 팔을 뒤로 꺾어서 확 밀쳐버렸어요. 그걸 본 남편이 욱하더니 제 뺨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넘어뜨려.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별 그지 같은 게. 그래, 당장 이혼해. 아구구, 나 죽네. 경찰 불러. 경찰. 며느리가 시애미 때리네. 아이고, 너 당장 저 화상이랑 이혼해. 이혼 안 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시킬 거야. 너 지금 나 때렸어? 저는 분노로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저도 아주 세게 남편의 양쪽 싸대기를 갈겨버렸죠. 남편이 어이가 없었는지 잠시 멍하게 있다가 씩씩대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는 저한테 팍 던져버리더라고요. 야, 너처럼 상 그지 같은 거랑은 더 이상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고 네 돈은 10원 하나 안 들어갔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남편 놈이 소리를 지르던 말던 침착하게 서류를 집어 서류 봉투에 넣었죠. 그리고는 안방으로 가서 제일 중요한 물건들만 다 챙겨서 나왔죠. 남편이 시모를 부축해서 허리를 주물러주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더군요. 내일 이혼 서류 접수하면 다신 너 안 볼 거거든. 그 전에
내가 하나 보여줄 게 있어. 남편이 험악한 얼굴로 저를 째려봤죠. 저는 남편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기가 찬 얼굴로 통장을 들여다보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죠. 일시 백천만 억. 이게 얼마야? 뭐? 10억? 저는 남편이 통장을 잡으려고 하자 얼른 통장을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하도 나한테 그지그지해서 보여주고 가는 거야.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네가 그진지 내가 그진지 네가 판단해 보라고. 저게 진짜야? 진짜 10억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지금 저거 조작해서 보여준 거지? 니까짓 게 10억이 있을 리가 있어? 너 편한 대로 생각해. 그렇게 믿고 싶으면 마음은 편하겠다. 그런다고 내가 10억이 있다는 게 없는 사실이 되진 않겠지만. 제가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자 남편 놈이 다급히 제 손목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우리 지금 너무 흥분했어. 좀 진정 좀 하고 다시 대화하자. 일단 가방 놓고 들어와. 아니, 난 여보가 엄마를 밀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좀 잃었어. 난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아. 가정을 지킬 거고 당신을 지킬 거야. 여보, 근데 어떻게 10억이 있는 걸 말을 안 했어? 어디서 난 돈인데? 결혼 전부터 돈 보태서 좋은 집으로 옮기자는데 꾸역꾸역 이 그지 같은 집으로 온 게 누군데 이래? 우리 집에서 돈 보탠다고 했잖아. 그때 네가 뭘 했어? 남자가 집 해오는 거라며. 그래놓고 말끝마다 누구한테 거지라고 하는지 진짜. 10억? 아니 그게 정말이야? 너도 참 괘씸하다. 그렇게 큰 돈이 있었으면서 대궐 같은 집 좀 사서 살지. 우리 아들 돈 쓰고 살면서 너 혼자 꽁꽁 숨겼니? 대체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대? 말 안 한 게 다행이지만 우리 집이 땅이 좀 많아요.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어요. 기본적인 며느리 대접만 해줬어도 이렇게 정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다음에 또 며느리를 볼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나한테 한 것처럼 하면 큰일 나요. 요즘 시대엔 이런 꼴 보고 참고 안 살거든요. 제가 나가려고 하자 남편 놈이 이번엔 제 앞을 가로막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데 기가 찼죠. 여보, 가지 마. 난 절대 이혼 못해. 당신 사랑한다고.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당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할게, 여보. 저는 발을 흔들어서 남편 놈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주차장까지 울먹이며 쫓아오는데 떼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나중엔 차에 타려는 저를 힘으로 막아서 못 가게 하길래 경비원 아저씨까지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간신히 차에 타서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죠. 물론 저도 마음이 개운한 것만은 아니었죠. 운전하고 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지만 헤어지는 슬픔보다 시댁과 남편한테서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은 사실이랍니다. 친할아버지가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땅이 엄청 많으셨어요. 거의 한 동네의 밭과 논이 다 할아버지 소유였을 정도였고요. 나중에 개발까지 되어서 막대한 돈을 버셨던 거죠. 할아버지가 남편과 만나기 1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외동 아들이셨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셨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물려받으신 돈에서 절반을 저에게 바로 증여해 주셨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라면서 주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제가 집을 살 마음도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게 못 믿어워 일단 어떻게 나오나 두고 봤었던 거였는데요. 결론적으론 말을 안 했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든 제 돈을 쓰려고 안달이 났을 거예요. 이혼 숙려 기간 동안 남편이 얼마나 저를 다시 잡으려고 용을 썼는지 몰라요. 연애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저한테 구애를 하더라고요. 이거 당신이 좋아하던 치즈케이크야. 내가 2시간이나 줄 서서 사왔어. 좀 먹어봐. 내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할 때는
5분도 줄서기 싫다고 온갖 화를 다 내고 가버리더니만 이혼하는 마당에 나한테 관심 좀 꺼줄래? 이런 짓 하는 거 진짜 역겹거든. 까만 속이 어찌나 잘 보이던지 나중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운 생각까지 들어서 혼났어요. 어서 빨리 이혼이 성립되기만을 바랬죠. 심지어 시모는 친정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정까지 하더라고요. 아가야, 생각해보니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귀한 며느리 제대로 대접했어야 하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내가 정말 잘 아마. 네 남편이 밤마다 네 이름 부르면서 우는데 아주 안쓰러워 죽겠다. 돈이 무섭긴 무섭네요. 그지 같은 며느리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됐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요. 또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집으로 들어간 뒤에도 안 돌아가고 문 앞에서 버티고 있길래 진짜 경찰을 불렀죠.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시어미가 왔는데 경찰을 불러?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재산 그렇게 숨기는 거 그거 이혼 소송하면 우리가 이긴댄다. 내가 내 친구들한테 다 알아봤어. 아주머니,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진짜 서해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자자, 얼른 같이 내려가시죠. 경찰이 말하자 그제서야 겁이 났는지 그 소란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옥 같은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났답니다. 얼마나 시달렸던지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만세라도 부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2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다시 부모님과 살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평소에 안 하던 운동도 꾸준히 하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요. 부동산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건물주가 되기 위한 저만의 미래 계획도 차근히 세워 하루하루 알차게 지냈죠. 매일 전 남편 놈과 시모한테 시달리다가 이제야 저만의 온전한 삶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달까요?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기쁜 날이었다 보니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했죠. 네가 이렇게 멋지게 네 인생을 꾸려나가니까 아빠 엄마가 얼마나 기쁘고 대견한지 모른다. 이혼할 때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말이야. 100번 1000번 이혼한 게 잘한 거죠. 그 집구석 생각만 해도 지금도 치가 떨리는데 감히 우리 귀한 딸을 무슨 거짓 취급을 하고. 그래도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헤어질 줄도 알고 우리보다 낫죠. 오늘같이 좋은 날에 지난 얘기는 뭐하러 해요. 그 인연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버렸으니까 엄마 아빠도 잊어버려요. 항상 제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부모님도 자식 입에 맛있는 음식 들어가는 게 큰 기쁨이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좋은 음식 대접하면 참 기쁘거든요.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맞은편에 있는 허름한 백반집 앞에서 싸움이 나는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식당 사장처럼 보이는 남자와 어떤 여자가 쌍욕을 하며 싸우는데 여자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나쁜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 법인지 역시나 시모가 맞더군요. 시모는 음식이 더럽게 담긴 비닐봉지를 꽉 잡고 있었는데 상황을 딱 보니 또 음식을 싸가다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니 예전의 일이 떠오르면서 진저리가 났죠. 만약 이혼을 안 했다면 지금 저 옆에 제가 서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한 거 있죠. 심지어 시모 옆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는 전 남편까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저를 발견할까봐 부모님을 재촉해서 얼른 자동차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여보? 여보! 전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얼른 아빠 뒤로 숨었어요. 여보, 하늘이 나를 버리진 않았네. 당신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폰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가서
만날 수가 있어야지. 이혼했는데 나를 왜 찾아? 혹여나 찾아오기만 해봐. 바로 경찰 신고하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비켜, 우리 가야 돼. 남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아버님, 예정을 생각해서 제발 저 좀 다시 받아주십시오.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과 연끈을 하면 끊겠습니다. 대릴 사유로 들어가 살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여보, 제발 다시 합치자. 당신이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예전 생각을 해봐. 결혼 생활할 때 잘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짓이야? 당장 꺼져. 어디서 감히 우리 딸한테 합치자 말아야. 주제도 안 되는 게. 아버지는 남편을 밀치고 우리는 자동차 앞으로 갔어요. 남편이 계속 따라와서는 이번엔 제 어깨를 잡는 거예요. 울먹거리다가 제가 손을 팍 밀치니까 눈빛이 금세 무섭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나 돈 좀 빌려줘.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다시 데려오려고 대출 받아서 주식을 좀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데 당장 빚 갚을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당신 돈 많잖아. 내가 다달이 갚을게. 진짜 미친 인간 아니야. 네 맘대로 주식한 거에다 또 나를 갖다 붙여? 열이 받은 아버지가 급기야 남편놈의 멱살을 잡으셨어요. 아버지의 분노에 찬 눈빛을 읽은 남편놈이 깨갱하며 기가 금세 죽더군요. 이 거지 같은 새끼가 어디다 돈을 빌려달래? 넌 네 부모 따라 평생을 빈대처럼 빌어먹고 거지처럼 살 거다. 너 같은 놈한테 우리 딸을 줬던 내가 미친놈이다. 당장 안 꺼져? 아버지가 손을 확 올리자 겁먹은 전 남편이 허겁지겁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우리는 차를 타고 남편 놈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식당 사장과 싸우고 있는 추앙골의 시모도 지나쳤죠. 그 후로 지금까지 전 남편과 다시 보는 일은 없었어요. 제발 다시는 보지도 말고 소식도 듣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랍니다. 진짜 그지 같은 시댁을 겪으면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달까요? 그런 집에서 만약 제가 자식이라도 낳아서 키웠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끝까지 질척대며 돈까지 빌려달라던 전 남편을 보니 빨리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구질구질했던 결혼 생활을 벗어나 사람답게 먹고 사람답게 하루를 보내는 지금의 일상이 참 행복합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유턴하시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사연이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자에도 없는 의사와 결혼 후 아주 파란만장한 나날을 보낸 30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그이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정엄마가 입원했던 대학병원의 의사였거든요. 입원 기간은 짧았지만 친정엄마의 쓱싹한 성격 덕인지 남편의 친절한 성격 덕인지 하루에 몇 번 얼굴 마주칠 일도 없었을 텐데 꽤 가까워져서는 엄마가 퇴원할 때 어찌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엄마가 당시 남편을 붙잡고는 어찌나 요란을 떨었다고요. 선생님, 얘가 제 딸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환자분을 닮아 그런가 너무 미인이시네요. 어머, 그런가요? 우리 딸아이 한번 만나볼래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어때요? 자, 내 딸아이 연락처라도 알려드릴까? 아이 참, 엄마도 주책맞게 왜 이래?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 이런 거 엄청 실례야. 그만 가자. 얼른. 퇴원 후 한참 친정엄마는 저희를 엮어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딱 맞는 타이밍이 있나 봐요. 그렇게 스쳐간 인연으로 잊고 지낸 지 5년, 저는 사진사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드디어 저만의 스튜디오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운명처럼 남편이 제 스튜디오에 손님으로 온 거예요. 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남편이 먼저 아른채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인상 깊었고 그래서 계속 잊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는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친정엄마가 남편을 알아보고는 자신이 먼저 인연을 알아본 것이라며 기뻐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어머, 우리 아들이 눈이 참 높은 줄 이제 알았네. 직업이 사진사라고 했던가? 네, 사진 찍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군사하지? 엄마,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어. 정말 대단한 아가씨네. 결은 좀 다르지만 둘 다 사자 아니야? 딱 어울리고 너무 좋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한번 제 스튜디오에 놀러 오세요.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그럼 너무 좋지. 사진 잘 찍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만큼이나 큰 능력이잖니. 너무 근사하다 얘. 시부모님은 잘난 의사 아들을 뒀어도 참 편견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시댁이 친정보다 조금 더 부유하긴 했지만 모든 면에서 볼 때 격차가 크지 않았던 덕에 승낙받기도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어투로 대화를 이어가는 시부모님이 좋았고 앞으로 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을 거라는 기대도 생겼어요. 거기다 결혼 준비할 당시 시댁에서 참 많이 신경 써주었어요. 예물도 저와 남편 둘이 소소하게 준비하는 정도로만 하자고 먼저 제안해 주셨었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부모님이 참 검소한 분들이라 생각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드레스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던걸. 감사해요, 어머님. 좋은 곳으로 알아봐 주신 덕에 너무 편하게 피팅했어요. 사실 결혼하면 꼭 필요한 스드메라고 하죠. 이 전부를 시모가 나서서 도움을 주었어요. 아는 분이 계시다며 연결해 주셨거든요. 결혼은 여자가 주인공이라며 제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요. 항상 제 생각을 물어봐 주셨거든요. 청첩장 준비할 때가 되니 하객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하객분 초대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예식장 홀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나도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인데. 얘기 나온 김에 엄마 생각을 좀 알려줘봐. 엄마 생각엔 너무 많이 부르지 말고 정말 소중한 인연만 부르는 게 어떨까? 홀에 맞지 않게 많이 부르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싶거든. 여울이 생각은 어떠니? 제 생각에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큰 병원에 다니는 의사라 남편 지인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먼저 이렇게 말해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인맥이 그리 넓지 않은 편인데 남편 측 하객 수와 확연히 비교가 될까 조금 염려했던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하객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손님을 모시는 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시모가 친정엄마와 만나는 자리까지 마련해 상의를 하더라고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아이들이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 덩달아 정신이 없죠. 그러게요. 딸아이 시집 보내려니 할 일이 많네요. 저는 아들이라 그런가 좀 수월한 것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 하객 초대 관련해서 상의 드리고 싶어서요. 아이들과만 상의하고 결정할 수는 없지 싶더라고요. 배려 감사해요. 안 그래도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만 괜찮다면 저희 부부는 뭐든 좋아요. 하객의 참석수보단 진심으로 축하해줄 소중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가 예의를 갖춘 것처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런 시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시모를 만나고 온 그날 친정엄마는 참 뿌듯해하셨고 또 기뻐했어요. 우리 딸이 언제 커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다 생겼지? 응?
너무 뜬금없는 말인데 갑자기 웬 칭찬이래? 오늘 사돈댁 만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사려 깊은 부모를 둔 내 사위는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하는.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그렇게 저희는 8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임에도 온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답니다. 신혼을 즐기고 있는 많은 분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결혼 후 2년간은 제 신혼 생활이 완벽에 가깝다고 여겼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늘 존중해 고부 갈등을 겪어본 적 없고 남편은 의사라 돈도 잘 벌고 거기다 가정적이기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이 느끼고 있는 버거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연애 당시에도 워낙 남편이 바빴던 터라 남편이 버겁다며 징징대곤 했었어요. 부부가 되고 나니 그게 더 두드러졌고요. 남편은 자기 병원을 차리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름 날리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아닌 저는 남 밑에서 일하기엔 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차렸고 다행히 매출이 좋았어요. 그래도 사업이라는 건 늘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남편이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길 바랬어요. 저희가 자녀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니 더더욱 그러길 바랬죠. 남편도 이런 제 생각에 처음에는 수긍했어요. 긴 세월을 그 병원에서 근무했고 또 자기 발전에도 좋은 곳은 맞았으니까요. 그러나 오래 가진 못했어요. 남편은 분기마다 힘들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거든요. 자기야, 스튜디오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잖아. 스튜디오 공간도 월세 아니고 자기 거고. 갑자기 왜 또 그 말을 꺼내고 그래. 전에 그냥 잘 다녀보겠다면서. 이 얘기 다 끝냈던 거 아니야? 그러려고 했지. 그땐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데 너무 힘든 걸 어떡하냐? 잘 생각 좀 해봐. 당신까지 그 좋은 병원 등지고 나와서 전전긍긍하며 새로 차린 병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야 해. 그건 뭐 안 힘들겠어? 내 병원이라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낫겠지. 당신은 의사생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아는 체를 해?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니 이제 제가 의사가 되어보지 않아 모른다며 강하게 피력했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절 무시한다 여겨져 화가 치밀었죠. 그래, 난 의사 되어본 적 없어.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나더러만 버티라고 하니까 그러잖아. 의사 생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당신만의 잣대로 판단하니까. 어떤 일이든 사회생활에 쉬운 일은 없다는 걸 30이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모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있을 리 없는 걸 알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 남편이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 잣대로만 판단한다는 말도 부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됐고요. 그럼 당신은 병원을 개업해 봤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막말로 당신 병원 개업할 돈은 있어? 땡전 한 푼 없는 게 아니니 마련하면 되지. 병원 개업도 사업인데 자금 마련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놔봐. 그래야 내가 더 진중하게 고민해 볼 것 아니야. 매번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서 힘들다고 징징대면 그건 투정밖에 안 되잖아.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인정받을 경력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병원 그만두기 전에 대출 받고 나서 사직하면 돼. 그리고 요즘은 개인 병원이 더 잘 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그 대출 갚을 돈도 못 벌 리가 없다는 소리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확신해? 사업에 정해진 결과는 없어. 아, 진짜. 당신이야말로 당신만의 답을 정해놔서 나 막는 거잖아.
남편 출첵길 막는 와이프 소리 듣기 싫으면 작작 좀 해. 내가 당신 굶기는 일은 없게 한다고 좀 믿어달라니까? 시간이 갈수록 남편과의 의견 대립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며 서운해하는 남편의 말을 매번 듣고 있자니 그것도 속이 터졌고요. 결국 저는 꽤 긴 실랑이 끝에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이는 자기의 말대로 다니고 있는 병원을 사직하기 전 대출을 받아 병원 개업 준비에 나섰죠. 그렇게 꼬박 1년 만에 남편은 자기 병원을 차렸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정말 저는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대출을 받고 얼마 뒤 개업 준비에 전념한다면서 제게 상의도 없이 다니던 병원을 그만둔 탓에 생활비가 반토막 나서 제가 그걸 메꾸며 지내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하지만 자기 병원을 차린 뒤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더 다정다감해졌다고나 할까요? 자기 덕에 요즘 여러 고민은 있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다. 고마워. 당신이 전보다 여유가 있어 보여서 나도 안심이야. 그리고 나 이제 병원장 사모님 소리도 듣잖아. 내 팔자의 사모님 소리를 다 듣고 웬일이야? 그치? 사모님, 이제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힘든 기간이 있었지만 남편이 마음의 짐을 덜어 여유가 생겨 태도에 대한 변화가 생기니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병원 개업 후에는 평탄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매주 주말마다 대청소를 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라 남편이 오전 진료가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 제가 청소를 마치고 간만에 데이트할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서재방을 청소하다 빼꼼히 열린 책상 서랍을 보았고 저는 괜히 그 서랍을 열었다가 한 서류를 보고 말았어요. 그 서류에는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여태 웬만한 서류일은 남편이 도맡아 했던 터라 제가 남편의 개인 서류를 볼 일은 없었기에 괜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호기심에 확인하게 된 서류에는 남편이 초혼이 아니라는 사실이 떡하니 적혀 있는 겁니다. 서류를 뗀 날짜로 봐서는 우리가 신혼집을 계약할 때 뗐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재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죠. 당신 퇴근하자마자 곧장 시댁으로 와. 갑자기? 무슨 일 생겼어?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당신이 와서 직접 확인해. 시댁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께서는 환한 얼굴로 저를 반기시더군요. 어머,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제가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의아해하는 시부모님에게 막무가내로 들고 온 서류를 집어던지며 난리를 쳐댔고 시부모님은 그 서류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 한마디 안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재혼했다는 사실을 평생 숨기실 생각이셨던가요? 네? 그게, 아가, 일단 진정하렴, 응? 진정?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진정할 수 있겠냐고요. 재혼했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가 뭐예요? 왜 숨겼는데요? 그렇게 존중하는 척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라 칭찬해놓고 그게 당신 아들한테 이혼이라는 흠 가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아들이 한 번 결혼에 실패했는데 그런 치부를 어떻게 드러내니? 그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 때문이었어. 그러면 안 됐는데 내게 정말 미안하구나. 시부모님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태도에도 화가 들끓었어요. 그런데 마침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고 시부모님이 제게 미안하다고 비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은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며 무작정 제게 큰 소리부터 쳐댔어요. 엄마, 아빠, 며느리 앞에서 왜 그러고 있어?
당신 내 부모님께 뭐라고 했길래 이런 상황이 생겨? 뭐? 내가 몹쓸 말이라도 했을까봐 지금 이러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저러는 모습 보기 싫으면 당신이 해.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설마 병원 개업한 거 걸고 넘어졌어? 엄마, 얘가 병원 운운하면 뭐라고 했어? 어? 아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너도 얼른 싹싹 빌어. 어서. 시부모님은 남편을 말리며 어서 빌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유도 모르고 빌 수 없다며 버텼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어 남편의 얼굴에 들이밀며 난리를 쳤죠. 병원 같은 소리 하네. 네 결혼 전력 탓이다 왜? 당신이나 당신 부모나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재혼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냐고. 이거 다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이라고. 사기라니. 아가, 아니야. 내가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어미가 돼서 내 욕심에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재혼이라는 사실 알면 당신이 나 거들떠나 받겠어? 그게 무서워서 숨긴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진심이야. 아주 눈물겨워 못 봐주겠네. 나와 내 가족을 기만하고도 서로는 죽고 못 산다 이건가? 이제야 이해가 되네. 예물도 하객도 크게 하지 않았던 이유 말이야. 진짜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다 꾸민 거였어. 당신들 진짜 미친 거야? 이혼해. 당장 이혼해. 소름 끼치는 당신들이랑 더는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래, 아가, 네 말이 다 맞다. 예물도 하객도 우리 때문에 일부러 작게 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도 결혼식 올리면 말하려고 했어. 진심이다. 그런데 네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입이 안 떨어졌던 거야. 이 시험이 말 좀 믿어주렴. 응? 자기야, 미안해. 내가 큰 소리 친 것도 미안하고 속인 것도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나 당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정말. 이날 모든 사실이 들통난 탓에 시부모님이며 남편이며 다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제가 이혼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니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아주 애처롭게 미안하다며 애원을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났지만 남편이 재혼이라는 사실만 빼면 저는 시부모님도 지금의 남편도 마음에 들기도 했고 저를 놓치기 싫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니 더 모질게 굴지는 못했어요. 거기다 이 사건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의 약점이 되어 도리어 편했네요. 시댁 식구 모두 제 눈치를 살피기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에는 굳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제가 덮고 넘어가기로 했으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길 원하진 않았거든요. 이 이후로 남편은 제게 더욱 잘했어요. 자신의 흠을 품어준 멋진 아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요. 저도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서서히 풀려갔고 그이의 병원에도 가끔은 들러 챙기곤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에는 페이닥터로 일해주시는 여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남편과는 동기라고 했어요. 워낙 능력이 좋은 분이라 남편이 개업 당시 엄청 공들여 모셔왔다고 했죠. 제가 병원에 가끔 들를 때면 편히 대해주어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병원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병원에 들른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는데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찾아가면 그렇게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내색하려 하지는 않지만 긴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의사와 마주쳐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할 때면 꼭 중간에 끼어들어 대화의 흐름을 깨곤 했달까요? 뿐만 아니라 제게 늘 상냥하게 대해주는 시모도 제가 남편의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곤 했어요. 어저도 평소와 달리
날카로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하루는 제가 남편 병원에 있을 때 시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를 나무라며 호되게 말하더라고요. 아가, 혹시 바쁘니? 잠깐 통화 괜찮을까? 네, 그럼요. 잠시 남편 병원에 들렀어요. 병원 식구들 도시락을 좀 챙겨왔거든요. 뭐? 네가 그런 걸 왜 챙기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남편이 일하는 곳에 자꾸 그렇게 찾아가면 못 쓴다고 했잖니? 네? 저는 그냥 남편이 끼니 때마다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한다길래 오늘은 좀 편하게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준 것뿐인걸요. 얘는 그런 것도 다 부담이라는 생각은 못하니? 어떤 이유로든 남편이 일하는 곳에 그렇게 찾아가는 건 실례야. 너 혹시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쉬는 날이라 생각해서 준비해온 건데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시모의 이런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이런 윽박을 들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남편과 그이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손수 준비한 제 정성과 마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다뇨. 하지만 시모는 그간 쌓아온 게 본물 터지듯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누이 말을 해도 이리 무시하고 듣질 않으니 결국 내가 이렇게 못난 소리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니? 도대체 왜 너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다고 이러세요? 언제긴 지금만 봐도 그러잖아. 남자가 일하는 곳에 여자가 드나들면 못 쓴다는 것도 몰라? 저는 시모에게 다신 당신 아들을 챙기지 않겠다 소리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저 다시는 사소한 일로 병원에 걸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런 무의미한 실랑이가 길어질수록 저만 힘드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남편에게 마음 쓰지 않기로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어요. 제가 시모와 통화를 마치자 남편은 그새 기고만장해져서는 시모 빙이라도 된 듯 똑같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뭐래? 자꾸 병원에 찾아오고 그러지 말라시지? 그러게,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당신 지금 기분이 퍽 좋은가 봐? 내가 나조차고 오늘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서 왔어? 어? 왜 사서 고생을 해 그러니까. 병원에서 더 큰 소리 내는 것도 민폐야. 그만 돌아가. 그 뒤로 저는 남편을 챙기려 하지 않았어요. 조금 속 좁은 거라고 할지 모르지만 집에서까지도 바쁜 척을 하며 남편 챙기는 걸 뜸하기도 했죠. 물론 그이의 병원에도 잘 가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 때문에 남편 병원에 가게 됐어요. 붐비는 시간을 피해 점심시간에 잠깐 진료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모가 남편의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저더러는 그렇게 잔소리를 해놓고 말이에요. 하지만 황당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의사와 남편 그리고 시모까지 셋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기분이 언짢던지 심지어는 시모와 여의사가 꽤 가까워 보이기까지 해 기분이 더 이상했어요. 저는 괜히 발소리도 더 크게 내며 병원 안으로 들어섰죠. 제 등장에 식사 중이던 시모와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말까지 더듬더군요. 아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자기야, 여긴 연락도 없이 왜 왔어?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나요? 뭘 그렇게까지 놀라고들 그러세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나무라시더니 와서 함께 식사까지 하고 계시네요. 이건 그러니까 오해란다. 오해야. 내가 점심시간이라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 그치 엄마? 남편과 시모는 서로 제 눈치를 보며 둘러대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모습의 여의사가 시모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이죽거리는데 괜히 제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비꼬며 여의사에게 말을 건넸어요. 선생님께서는
병원장 아내인 제가 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으시네요? 좀 친해졌다고 이렇게 예의를 안 차려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러게요. 제가 좀 무례했나요? 당신 왜 괜히 시비를 걸어대? 그만해. 남편이 제 말에 사색이 된 얼굴을 하더니 급히 저를 말려댔어요. 여의사는 재미있는 광경이라도 봤다는 듯 씩 웃고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자신의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죠. 그 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리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더 화가 치밀었던 건 여의사가 들어가자마자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언성을 높이는 시모의 말 때문이었어요. 너, 내 말이 정말 말 같지 않냐? 그렇게 허구한 날 찾아오지 말라는 말 못 알아들어? 그러는 어머님께서는 언행 불일치라는 생각 안 드세요? 어딜 비교해? 나랑 네가 같아? 뻔뻔하게 자기와 저는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기가 찼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던 건 뒤이은 말이었어요. 못된 것 같으니라고. 다신 병원에 걸음도 하지 마. 아무리 페이닥터라고 해도 네 남편 도와주는 의사인데 감히 니까짓게 어디 그따위로 갑질을 해대? 어머님! 시모는 제게 못되게 말하고는 제 어깨를 밀치고는 병원을 나갔어요. 남편도 제가 왜 왔는지는 관심도 없는지 제 등을 떠밀며 병원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아파도 다른 병원에 가서 돈 내고 진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와중 하루는 남편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의사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닥터 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전에 범했던 제 무례는 너무 죄송해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그 일이라면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락드린 건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여의사를 만나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병원 옆 건물 카페로 향했어요. 여의사가 먼저 도착해 자리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먼저 만남을 청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하지만 구태여 아이에 대해 묻지는 않았어요. 그저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용건만 물었죠. 그런 제게 여의사는 조용히 서류 2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어 살펴본 뒤 정말 놀라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여의사가 내민 서류는 자신의 혼인증명서류와 남편의 병원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였던 거예요. 서류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제게 여의사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그런데 전에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게 마음에 걸려 결례라는 걸 알고도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이 서류가 정말 사실인가요? 네. 보신 것처럼 제가 당신 남편의 전처예요.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병원의 진짜 원장이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이 모든 것에 눈앞이 아찔했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게 모든 걸 알리겠다 마음먹은 여의사는 말을 이어갔고 마지막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도 당신의 남편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안타깝게도 저를 그리 많이 닮진 않았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는 곧장 남편의 병원에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부모님이 모두 병원에 와 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여의사가 시모에게 이 일로 할 말이 있다고 시간 맞춰 병원에 와달라 부탁을 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그날 병원을 다 뒤집어 엎은 것은 기본이고 시부모가 다 보는 앞에서 남편의 멱살까지 잡고 난리를 쳐댔죠.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자기 왜 이래? 정신 나갔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숨기고 있는 거야?
이 병원도 네 병원이 아니라며. 다 알고 왔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 병원 차린다고 받은 대출금은 다 뭐야? 다 뭐냐고. 제 말에 시부모님이며 남편까지 모두 얼굴에 핏기가 가셨어요. 남편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잘못했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뺨을 내리친 뒤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고함을 쳤어요. 곧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실은 함께 일하는 의사가 내 전처야.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대출까지 받게 된 거란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진짜야.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거짓말을 뭐하러 하겠어. 양육비 겸 이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한 계약금 겸으로 대출받은 돈을 주게 된 거야.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도 떠들어대는 남편을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마구잡이로 손을 댔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뜯어말렸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시모는 그런 제 얼굴에 손을 대기까지 했어요. 분노한 저는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대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사기꾼들아. 내 귀한 아들한테 함부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귀한 아들? 지금 장난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 내가 저번처럼 잠자코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당신들 다 망가뜨려 놓을 거야. 각오해. 저는 그날 바로 이혼 소송을 걸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스튜디오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것까지 대놓고 방해를 하면서 소송 철회하라는데 정말 이런 인간이 뭐 좋다고 재혼 사실을 알았을 때 봐줬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더 상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찾아와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똑같이 굴었고 저는 끝까지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무시했죠. 그러자 남편이 도리어 큰 소리까지 치더군요. 야,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못했냐? 먹고 살려면 뭘 못하냐고. 전처랑 일하는 내 마음은 뭐 편했는지 알아? 대답을 좀 해봐.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내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못해? 저는 남편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모도 제 전화를 기다리기라도 했는지 곧장 받더라고요. 아가, 네가 이렇게 연락 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못된 마음으로. 됐고요. 제 사업장에서 영업 방해하고 있는 당신 자식이나 치우세요. 지금 당장 치우지 않으면 신고할 줄 알아요. 알겠어요? 제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은 제가 통화를 끊기 무섭게 서운하다며 찡얼댔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부부인데 영업 방해라니, 신고를 하겠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건 안 보여? 저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고 제 말에 겁먹은 시모는 불이 나게 달려와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이혼은 안 된다고 말리기 위해서요. 아가, 이혼이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야. 나라곤 한평생을 살면서 이혼 생각은 안 해봤겠니? 그걸 행동으로 옮기냐 안 옮기냐는 정말 다른 거란다. 그런 말씀을 제게 할 만큼 떳떳하진 않으시잖아요. 절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예, 막말로 우리가 아이의 존재를 알고도 재혼을 밀어붙인 것도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것도 아니잖니. 내 아들이라고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편하기만 했겠니? 네가 상처가 될까봐 혼자 고군분투했던 걸 좀 봐주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숨기려다 제게 상처를 줬죠. 부부 사이에 신임이 깨지면 끝 아닌가요? 더 들어줄 마음 없으니 괜한 수고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이 이후 남편은 자기가 의사인데 아무리 못 살아도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살 거라고, 재혼하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 무능한 저를 붙잡겠냐며 문자만 달랑 남겨놓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남편과 달리 일주일 내내 찾아왔어요. 손님이 있건 없건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방해했고 또 들들 볶았어요. 더 웃긴 건 아무리 자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가 괘씸하다고 느껴졌는지 나중에는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예, 넌 어른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웃음니? 응? 찾아오지 마시라고 전 분명 제 뜻을 밝혔어요. 지금 영업에 지장까지 생긴 거 안 보이세요? 막말로 돈도 못 버는 사진사 주제에 의사 남편 버리면 잘 살 길이나 있겠니? 이 이혼에 가장 아쉬워해야 할 건 바로 너야. 저요, 그렇게 거짓투성인 의사 남편 필요 없어요. 제가 사기꾼으로 고소 안 한 걸 그저 감사하게 여기고 잠자코 계세요. 뭐야?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응?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저도 더는 안 참아요. 시모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며 저더러 똥 같은 것이라며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의사인 남편의 전처가 제 스튜디오를 찾아왔죠. 마주하고 싶진 않았지만 궁금한 게 있던 터라 이 김에 모든 걸 제게 알린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전처는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가 임신 초기 때 이혼을 당했어요. 아기를 지우라는 협박까지 당했고요. 그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와 결혼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만 제가 애를 지웠는지 낳았는지를 몰랐을 뿐이고요. 그럼 혹시 이혼 당하게 된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저희 집이 물려받을 재산 하나 없는 가난한 집안이란 이유였죠. 제가 번 돈이 전부 처가의 보탬이 되는 게 못마땅했는지 사위한테 병원 하나 못 차려주는 처가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나중엔 얼른 이혼하라며 시모가 제 친정에 직접 찾아와 이혼을 종용했어요. 그이 또한 어차피 이혼할 것 같은데 아이는 빨리 지우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당신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당신 친정에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저와 더 빨리 이혼하기 위해 발악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차마 지우지 못했어요. 제 앞날을 이 아이가 막는다 해도 이미 정을 붙인 상태였거든요. 의사로서 못할 짓 하기도 싫었고요. 그 당시 제 친정도 상황이 힘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줬어요. 하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다짐했죠. 복수를 하기로 말이에요. 내 복수로 인해 당신 가정이 파탄난 건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당신의 이혼을 전적으로 돕기 위해서예요. 대뜸 제 이혼을 돕겠다는 말이 저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미워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돕겠다뇨. 네? 제 이혼을 왜 돕는다는 거죠? 사실 전 남편을 이직시키고 돈을 뜯어낸 건 전부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고요. 제 복수를 위해 전 남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척했고 모든 걸 잃었다 여겨질 때 무너뜨린 거예요. 당신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면 전적으로 돕고 싶어요. 전처의 말로는 남편이 제게 병원장이라고 했을 때 잠자코 있었던 이유도 다 복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이혼을 도와서라도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던 것 같았죠.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모르는 사이 한 가정을 망쳤으니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전처는 제 거절을 거절했고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수락한 지 사흘쯤 지났을까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바로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남편 전처가
자신의 인맥과 사비까지 동원해 연결해 주었더라고요. 덕분에 최단 기간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는 쾌거를 이루며 위풍당당하게 이혼해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재산이며 위자료까지 전 남편에게 가는 건 쌀 한 톨도 남김없이 전부요. 그뿐이겠어요? 제가 이혼해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처인 여의사에게 알리자마자 전 남편은 전처 병원에서 단번에 잘리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느꼈는지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 너한테 이혼당하고 일자리도 잃었어. 나 이제 어떡하냐?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물어? 그러게 양심적으로 올곧게 살지 그랬어. 앞으론 내 스튜디오도 찾아오지 마. 부정타니까. 제 남편은 제 모진 말에도 꾸준히도 저를 찾아왔고 나중에는 전처인 여의사의 험담까지 해댔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혼까지 한 이유는 전부 그 여자 때문이잖아.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를 만났던 내 자신이 한심하다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이혼은 순전히 당신 때문이니까. 뭐?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우린 잘 살았을 거야. 그 여자가 시한폭탄이었다고. 제게 찾아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짓거리는 전 남편이 한심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인간이 감히 남을 험담한다니 얼마나 우습던지. 저는 이런 남편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네가 흉보는 그 여자가 너보다 더 양심적이고 사람다워 이 머저리야. 아무리 쓰레기도 쓰레기 나름이라지만 넌 가축 사료로도 못 쓸 만큼 말종이야. 다신 마주치지 말고 살자 좀. 하지만 제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건지 사면 초과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던 건지 그렇게도 저를 찾아와서는 구걸을 해댔어요.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건 아니야. 그건 알지? 내가 이혼당하면서 재산 한 푼 없이 끝이 났잖아. 거기다 실직까지 당해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고 말이야. 그런 말을 왜 나한테 와서 해? 짜증나게. 왜긴 너 말곤 말할 곳이 어딨어. 그래서 말인데 오갈 곳 없는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이제 숨기는 것도 없어. 네가 아는 게 전부야. 전 남편은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며 애원하고 또 애원했어요. 하지만 바닥까지 다 본 마당에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제발 마주치지 말자 말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며 시답지 않은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좋았던 순간들 많았잖아. 제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응? 내가 쥐뿔도 없어서 그래? 그건 걱정 마. 당신 스튜디오 인테리어 새로 해서 내 병원 개업하면 좋잖아. 당신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내면서 원하는 사진 원 없이 찍고 말이야. 그럴 일은 추호도 없으니까 이 근처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지금처럼 자꾸 찾아오면 이번엔 진짜 영업방해로 신고할 줄 알라고. 저는 전 남편이 반성은커녕 끝까지 지 생각하는 모습에 더욱 넌더리가 났어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니 이 인간의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후로도 전 남편은 일부러 거짓골을 하고 와서는 스튜디오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오만 불쌍한 척을 해댔어요. 말만 안 걸었다 뿐이지 사람 거슬리는 짓은 다 했죠. 저는 결국 또 한 번 전시모에게 연락했어요. 제발 당신네 집 쓰레기 자식 좀 주워가요. 구질구질한 것도 정도 것이지. 오죽하면 그러겠니 오죽하면. 지금 데리러 가마. 전시모는 제 연락을 받고 곧 왔지만 전 남편보다 더 극성 맞았어요. 불쌍한 척하는 전 남편을 애잔한 눈으로 한참을 보더니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서는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데 딱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는 저런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게 되니? 정말 이렇게 차가운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넌 내 아들이 가엾지도 않아? 저리 내게 매달리는데. 잔말 말고 얼른 저 인간이나 치우세요 좀 제발. 민원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민원 조금 들어온 게 그렇게 힘드니?
이제 의사 면허만 있지. 쥐뿔도 없이 다 잃은 내 아들. 가여워서 눈물부터 나는 내 맘을 넌 모른다. 길 잃은 강아지도 데려가 키우는 판에 재결합하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속을 태워? 속 태우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리 질척대면서 사람을 괴롭히느냔 말이야. 재결합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을 다시 받아달라니. 잘못이란 잘못은 다 해놓고 이렇게 뻔뻔한 말을 잘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어요. 높아진 언성의 건너편에 있던 상가 사장님께서 나오셨고 그제야 전 시모와 전 남편 모두 눈치만 보다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몇 날 며칠을 제 스튜디오 앞에 전 남편을 따라와 똑같이 죽치고 앉아있는 전 시모까지 봐야 했죠. 자기들을 용서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하겠다며 시위 아닌 시위까지 하면서요. 저는 끝까지 지저분하게 끝내길 바라는 전 시모와 전 남편을 결국 영업방해로 신고했습니다. 그때서야 전 시부가 나서더라고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합의해달라고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우리다. 널 놓치기 아까워 미련하게 굴었던 게야.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법정에서 설 생각부터 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저는 여러 번 경고했어요. 무시한 건 당신 가족들이고요. 저는 저를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잘 단속하마. 널 찾아가지 않도록 가둬서라도 찾아가지 못하게 막으마. 진작 그러셨어야죠. 일이 커지기 전에 잘 단속하셨어야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화가 치밀어 못 봐주겠네요. 나를 포함해 내 식구 전부 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마. 그러니 제발 내 아들의 인생이 더는 엉망이 되지 않도록 선처 좀 해주렴. 못 믿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각서라도 쓰마. 저는 전 시부와 전 남편에게 각서를 받고서야 합의를 해주었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했던 안타까움은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 종이 몇 장의 힘으로 지긋지긋한 연이 끊기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전 시부가 단속한다 한들 다 큰 성인이 잡힐 리는 없더군요. 전 남편은 전 시부 몰래 돈을 꾸러 저를 또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는 상대하지 않고 남편을 뻥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전 시부에게 연락했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저더러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왔네요. 직접 서명한 각서대로 이행해 주세요. 결국 전 시댁은 각서에 적힌 대로 제게 합의금의 5배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쓴맛을 본 후에야 전 남편도 전 시모도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제서야 전 시부가 제대로 단속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후로 한참 후에 전 남편의 전처인 여의사가 제게 안부차 연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전 남편이 친구와 선후배가 운영하는 병원에 페이닥터로 일하며 지냈다고요. 하지만 저와 이혼 후 줄곧 돈에 쪼들며 지낸 탓에 사채까지 손을 대버렸고 일하는 병원으로 자꾸 낯선 사람들이 전 남편을 찾아와 돈을 받기 위해 행패를 부리곤 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 일자리를 계속 옮겨야 했지만 옮긴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피해금으로 보상해야 할 돈만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매 병원마다 전 남편을 잘라버린 거죠. 나중에는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전 남편의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진 탓에 전 남편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전처인 여의사까지 다시 찾아가서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핑계까지 대며 자신을 받아주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전처인 여의사 역시 이미 양육비까지 다 받은 마당에 아빠는 무슨 아빠냐며 뻥 차버렸대요.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거짓투성인 전 남편이 떠나니 연이 이상하게 꼬여 전처인 여의사가 이제는 제 친구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안부 연락을 받은 이후 저희는 꽤 잘 지내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런 인연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지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의 독과 같은 악연을 끊어낸 지금 저는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평안을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원 없이 찍으며 여행도 다니면서요. 이혼 전에는 전혀 상상 못한 지금의 삶이 너무 값지기까지 하네요.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고 제 인생에 인간관계에 대한 일깨움을 준 큰 경험이라 여기며 앞으로를 살아갈까 해요. 드러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니 상대방을 잘 안다는 자만은 하지 않으며 살겠다는 배움을 얻었으니까요. 그저 제 카메라 속 주인공이 저 자신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저를 소중하고 또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시청자분께 인연이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사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